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일본의 여러 가지 소식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날씨는 좀 쌀쌀하고요. 구름이 껴 있습니다. 아직 사쿠라는 조금 꽃무늬가 조금씩 피고 있습니다만은 아직 이번 달 말 정도에 좀 25, 26, 27 이 정도에 좀 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빨리 봄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일본은 3월달, 4월 초부터 신입사원이 출근하는 날인데요. 신입사원에 대해서 연금은 얼마이며 월급은 얼마이며 또 한국과 일본의 차이는 어떤 것인지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자 여기를 보도록 하죠. 그러기에 의해서 조사해 보았습니다. 일본인의 초임금, 신입 초봉과 평균 월급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5년, 2026년 최신 공식 조사 데이터입니다. 신입 초임금으로서 초봉, 초임금이라고 그러죠. 주로 2025년 4월 입사자 2025년 기준입니다. 대부분 기업이 2025년에 대폭 인상했습니다만 학력으로는요 평균 초임금 전체 기업의 대기업 등을 조사해 보았습니다만 대학 졸업한 사람들 초임이 얼마인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대학에 나온 사람들 약 25만 5만 원입니다. 25.5만 원입니다. 대기업이 25만 5,115엔 그리고 24만 8,300엔으로 되어 있고요. 대학원 졸업한 사람이 석사하겠다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도 조금 높네요. 이 사람들은 한 27만 원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대학을 나온 사람보다는 조금 그 높은 수준으로 생각이 됩니다만은 그래도 대학하고 거의 그 비슷하게 이루어지지 않는가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단대 나온 사람들은 약 22.2만 행, 1640행, 약 3,900행 정도가 됩니다. 고졸을 나온 사람, 고등학교 졸업한 사람이죠. 이 사람들도 20.6만 원이 넣어서 20만 6,500원, 조금 2만 원 정도가 쌉니다. 네. 추가로서 나온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추가 인상 동향으로 2025년 대부분 기업 83.2%가 초임금을 평균 인상액이 약 1만 8천 원 내지 1만 9천 원 정도입니다. 2026년 졸업 예정자 대학졸 전체 평균이 22.6만 원에 대해서 고등학생이랄까 고졸은 조금 싼 것 같습니다. 기업 규모별로 대기업이 1000명 이상 있는 대기업은 24.8만 원, 중소기업이 10에서 99명 있는 곳에 중소기업은 21.8만 원, 약 22만 원 정도로 약 2만 원 정도가 쌉니다. 대학 졸업한 사람보다도. 참고로서 손에 들어오는 돈은 세금, 사회보험, 공제 후에 약 20만 원에서 22만 원 정도입니다. 도쿄 거주한 사람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일본 전체 평균 월급을 또 알아보겠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서 전체 평균 월급의 34만 6천엔 이건 신입사원이 아니고요. 평균 월급으로서 34만 6천엔 전년도에 비해서 3.1%가 올라왔습니다. 1976년 조사 시작 이래 역대 최고로 올라왔다고 해요. 역대 최고로 해도 뭐 아직 잃어버린 30년이 있기 때문에 아직 일본은 한참 더 열심히 분발해야 되겠고요. 한국보다도 상당히 쌉니다. 학력별 대졸이 39만, 그 일반인의 평균이 39만 6,300엔이고요. 2.7% 올라와 있고요. 고졸이 29만 7,200원으로서 2.9% 올라왔습니다. 연령별 인상쪽 젊은 층이 더 많이 올랐습니다. 25에서 29세는 4.6%가 올라왔고 최고치. 20에서 24세가 4.4%, 55에서 59세가 1.1% 최저입니다. 네. 이렇게 올라왔다고 해도 뭐 항상 내려오기 때문에
요약 2025년 현재로 신입 대학졸 초봉이 25만에서 26만엔 정도 대기업입니다. 일본 전체 풀타임 평균 월급이 34만 6천 원의 역대 최고입니다. 그러니까 대학 신입생이 25만 원에서 26만 원 정도가 되고요. 일본 전체 풀타임 평균 월급이 34만 원, 약 10만 원 정도 올라가 많군요. 신입사원보다 일반인이 34만 원이니까 약 10만 원 정도 역대 최고로 올라와 있고요. 또 최근 2, 3년간 일본은 인플레 플러스 인력 부족으로서 초임금과 전체 임금이 급상승 중입니다. 특히 대기업, IT, 금융 업종이 높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높게를 가면은 죄송합니다. 출퇴근하는 사람들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만은 뭐 이 사람들도 많이 받는가 싶은데 그렇게 생각이 들지만 그렇지 않고 대학 나와서 대체로 23만 원, 22만 원, 23만 원이고요. 고졸이 20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그리고 일반 그 사원들은 그보다 좀 10만 원, 2만 원, 한 33, 4만 원 정도 됩니다. 신입이 22만 원 정도 되니까 한국 돈으로 따지면은 한 220만 원, 223만 원 정도밖에 안 되고요. 또 평균 일반인이 34만 원이니까 340만 원 정도, 한국 돈으로 34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출퇴근을 하고 해도 많이 받는가 싶어 하더라도 그렇게 많지가 않고요. 신입사원들은 여전히 아직도 낮은 그런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면 사진과 같이 신입사원들이 함께 회사에 취직이 돼서 사진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대학 나와야 22만원에서 23만원 정도, 그리고 고졸이 20만원 정도, 한국 돈으로 죄송합니다, 한국 돈으로 200만원 정도밖에 안 되죠. 네, 그런데 잃어버린 30년이라 그래서 뭐 이게 보통 그 어려운 게 아니고요. 생활이라는 것은 뭐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서 써야 할 돈이 많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상태가 지금 일본의 현 상태입니다. 네. 꽤 많이 신입사원들이 나와 있습니다만은 참 그 꿈을 가지고 나와 있습니다만은 돈은 그렇게 현실은 그렇게 행복하지만 않다. 한일 신입사원의 월급 연봉 차이를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2025년에서 2026년 최신 공식 조사 기준입니다. 전체 평균 모든 기업을 포함해서 한국이 2025년, 2026년 월급 기본 플러스 수당이 280만 원에서 320만 원 정도 된다 그래요. 근데 일본은 22.6만 원에서 25만 원,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220만 원에서 250만 원. 한국이 280, 일본은 220. 네, 한국의 많은 금액이 320만 원에 대해서 일본은 255만 원이니까 마이너스 45%. 그러니까 일본이 상당히 쌉니다. 한 320에서 100만 원 정도 차이가 되네요. 거의 100만 원 더 되나요? 그러니까 한국이 상당히 높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연봉으로 따라서 한국이 3,200만 원에서 4,100만 원 정도 된다 그래요. 근데 일본은 280에서 355만 원이니까 이걸 N이니까 원이면은 2,800에서 3,550만 원 되네요. 근데 한국은 3,200이 돼서 4,100만 원이니까 상당히 한국이 높습니다. 네. 15%에서 한 30% 가량 한국이 높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 전체 사업장 대졸 초임금이 3,675만 원입니다. 일본 대졸 신입평균이 22.6만 원, 월이 그러니까 1년으로 따지면 한 2,200만 원, 2,600만 원 정도. 우리 2,600만 원, 2,600만 원이 되고요. 한국이 3,675만 원이니까 원으로 따지면 환산하면 한국의 연봉이 1,000만 원 이상이 높습니다. 대기업, 대형 기업 비교 격차가 가장 큰 부분은 한국 대기업에서 500만 원, 500인이 그 일을 하는 대기업에서 400에서 월급이 550만 원입니다. 일본은 250에서 300만 원이니까 뭐 한 크게 보면 250만 원
250만 원 정도가 한국이 더 높아요. 그리고 연봉이 5천에서 5,600만 원에 대해서 일본은 3,500만 원에서 약 480만 원, 4,800만 원입니다. 550만 원 한 700만 원이 한국이 높아요. 네. 그래서 뭐 요즘에는 예전에는 일본이 앞서가 있었지만 지금은 일본이 뭐 상당히 그 잃어버린 30년 해서 그 정체하고 있죠. 정체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이 상당히 치고 올라와서 지금은 월급이나 뭐 월급이 오르니까 역시 그 연봉도 올라와 있겠죠. 이렇게 해서 한국이 상당 높은 수준에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요약으로서 2020년 현재 현실로서 전체 평균 한국 신입이 월 30에서 60만 원, 연봉이 50에서 8만 원 정도 더 받습니다. 네. 대기업 한국이 월 150에서 250만 원, 연봉이 150에서 200만 원 더 많이 받고요. 41%의 격차입니다. 일본은 최근 3년간 초봉이 급상승 플러스 4%나 5% 매년 올라갔지만 여전히 한국 대기업 초봉이 동아시아 최고 수준입니다. 한국이 동아시아 최고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중국인이 일본인이 뭐 그중에서도 한국이 동아시아에서 최고 수준입니다. 실수령 손해 진운도는 한국이 75에서 85%, 세금이 4대 포함해서요. 일본은 80에서 85%. 그러니까 한국이나 일본은 거의 손해 드는 지는 돈은 거의 비슷하네요. 결국 한국 신입사원이 일본보다 확실히 많이 받습니다. 대기업 기준으로 한국이 1.4배 수준이고 전체 평균도 한국이 앞서고 있습니다. 네, 한국이 앞서가고 있어요. 네. 일본 생활비와 여러 가지를 따지면은 일본이 한국보다 상당히 적어요. 왜냐하면은 이 월급에서 돈을 그러니까 이 사라리맨들의 그 생활을 보면 월급에서 무엇을 띠가 되냐면은 랭킹이라고 그래서 연금 떼죠. 물론 한국도 그렇겠습니다. 연금을 떼고 가장 많이 떨어지는 게 연금이죠. 그 다음에 건강보험, 그 다음에 그 시에서 내는 주민세를 내야 되죠. 그러니까 연금, 건강보험, 주민세 이거를 빼고 하면은 월급이 아까 그 일본 초봉은 대학 졸업 초봉이 220만 원 정도 된다고 했는데 220이면 2,200만 원 정도가 그 중에서 한 5만 원, 7만 원 빼면은 22에서 5만 원 빼면 얼마인가요? 15, 16, 17, 17만 원. 17만 원, 그러니까 15만 원, 15만 원에서 17만 원 정도 뺏긴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170에서 한 200만 원 남지가 않아요. 예, 다 이것저것 빼다 보면. 그러니까 한국이 수준이 상당히 올라와 있고요. 뭐라 합니까? 전체 월급은 한국이 앞서 있지만은 여기다 일본은 세금에서 빼는 게 많이 있기 때문에 세금을 제해야 되니까 뭐 월급에서 건강보험이니 연금이니 뭐 이런 걸 빼다 보면은 남는 게 그렇지 않아요. 많지 않아요. 또 먹고 살아야지. 또 가끔 그 병원 같은 데도 가야죠. 그러다 보면은 또 먹고 살려면 그 식료품 이런 것을 사다 보면은 거의 남는 돈이 3, 4만에 30만 원, 40만 원밖에 남지가 않습니다. 이걸 가지고 30년 이상을 계속 지탱해 나가야 하니까 일본이 어느 정도 어려운지를 예상이 추측이 되고요. 그래서 하루빨리 더 나은 경제 생활을 유지해야 되는데 지금 또 이란하고 미국하고 또 전쟁도 있고 해서 더욱더 지금 오늘 뉴스 보니까 시발유가 리터당 2,200원이 된다고 그래요. 엊그제부터 일본이 조금 한국보다 낮았는데 지금 뭐 하루 이틀 사이에 껑충 올라가지고 뭐 상당한 타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본의 신입사원에 대해서 그리고 일본의 보통 사람의 평균 임금에 대해서 어느 정도인지 그러나 결과는 한국이 앞서고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면서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이 시간까지 안녕히 계세요. 사요나라.